정수의 뺄셈. 초등학교 때 배운 뺄셈은 앞에 수에서 뒤에 수를 빼라는 명령 기호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앞에 수가 크고 뒤에 수가 작아서 뺄셈을 하면 큰 수 빼기 작은 수의 꼴이 되고 연산의 결과는 두 수의 차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바구니에 사과 10개가 있고 여기서 사과 2개를 빼면 8개의 사과가 남죠.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10 빼기 2는 8이 됩니다. 이때 연산의 결과인 8의 의미는 두 수, 10과 2의 차이를 뜻해요. 즉, 남은 사과 8개는 사과 10개와 사과 2개의 차이만큼 남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초등 수학의 뺄셈에서는 앞에 수가 크고 뒤에 수는 작아서 뺄셈이 가능하지만 만약 2 빼기 10처럼 앞에 수가 작고 뒤에 수가 크다면 또는 10 빼기 마이너스 2처럼 앞에 수가 크고 뒤에 수는 작지만 빼는 수가 음수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등 수학에서 뺄셈의 연산은 정수나 유리수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이에 앞서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서 다룬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확장된 의미를 다시 복습해 볼까요? 플러스는 더한다와 남는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며 더한다는 것은 연산의 덧셈을, 남는다는 것은 부호에서 양수를 나타냅니다. 마이너스는 뺀다와 모자란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며 뺀다는 것은 연산의 뺄셈을, 모자란다는 것은 부호에서 음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첫째, 플러스 5 플러스 3에서 5 앞에 플러스는 부호인 양수를 의미하고 3 앞에 플러스는 연산의 덧셈을 의미해요. 여기서 플러스 앞에 어떠한 수도 없다면 더할 게 없으므로 양수인 부호를 나타냅니다. 둘째, 플러스 3에서 플러스 앞에 어떠한 수도 없으므로 양수인 부호를 나타내겠죠. 셋째,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에서 5 앞에 마이너스는 부호인 음수를 의미하고 2 앞에 마이너스는 연산의 뺄셈을 의미해요. 넷째,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앞에 어떠한 수도 없으므로 음수인 부호를 나타내겠죠. 이를 정리해서 예제를 통하여 뺄셈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10-2는 플러스 8이 됩니다. 8의 부호가 양수이므로 남는다는 의미가 되고 8은 10과 2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즉, 10에서 2를 빼면 8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엔 반대인 경우로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볼까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남는 수가 생기지만 반대로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모자라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사과 2개에서 사과 10개를 빼면 8개의 사과가 모자라게 되죠.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2-10은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모자라게 되므로 부호는 음수가 되고 또한 두 수 10과 2의 차이가 8이고 따라서 두 수의 차이인 8만큼 모자람으로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작은 수 빼기 큰 수에 대하여 정리를 하면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부호는 모자람으로 음수를 적으면 됩니다. 초등 수학에서 다루지 않은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연산에 대하여 살펴봤고 이번엔 음수를 빼는 연산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양수 빼기 음수에서 양수가 음수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두 수의 차이가 된다고 했어요. 이를 수직선을 통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양수끼리의 뺄셈을 예로 들어보면 플러스 5 빼기 플러스 2에서 두 수에 해당하는 수를 수직선 위에 깃발을 꽂아 놓을게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두 수의 차이라고 했죠. 수직선에서 두 수의 차이는 두 깃발 사이의 거리가 되므로 3이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5 빼기 플러스 2는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번엔 플러스 2 빼기 마이너스 3에서 두 수에 해당하는 수를 수직선 위에 깃발을 꽂아 놓으면 수직선에서 두 수의 차이는 두 깃발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먼저
원점에서 플러스 2 사이의 거리는 2가 되고 또한 원점에서 마이너스 3 사이의 거리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인 3이 됩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수의 절대값을 합한 결과와 같으므로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으로 바꿀 수 있어요. 따라서 구하는 값은 플러스 5가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 2 빼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과 같게 되는데 바뀐 부분에 대하여 주목해 볼까요? 먼저 뺄셈이 덧셈으로 바뀌면서 바로 뒤의 수의 부호도 반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러한 계산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공식화하면 뺄셈을 덧셈으로 고친 후 뒤의 수는 부호를 반대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즉, 뺄셈의 식을 덧셈의 식으로 변형하여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등 수학에서 다루지 않은 두 가지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작은 수 빼기 큰 수는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부호는 모자람으로 음수를 적으면 되고, 둘째, 양수 빼기 음수는 두 수의 절대값의 합을 이용하면 됩니다. 작은 수에서 큰 수의 빼기와 양수에서 음수의 빼기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었나요?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에서 두 수의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덧셈으로 변형하여 계산을 해요. 즉, 계산 알고리즘으로 공식화하면 뺄셈을 덧셈으로 고친 후 뒤의 수는 부호를 반대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다음 예를 통하여 살펴볼까요? 첫째는 플러스 6 빼기 플러스 3에서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고 뒤의 수의 부호를 반대로 하면 플러스 6 더하기 마이너스 3이 되고,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은 절대값이 큰 플러스 6의 부호를 선택하고 절대값의 차가 3이므로 따라서 플러스 3이 됩니다. 둘째, 플러스 6 빼기 마이너스 3에서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고 뒤의 수의 부호를 반대로 하면 플러스 6 더하기 플러스 3이 되고, 서로 같은 부호의 덧셈은 공통 부호인 플러스 부호를 선택하고 절대값의 합이 9가 되므로 따라서 플러스 9가 됩니다. 셋째, 마이너스 6 빼기 플러스 3에서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고 뒤의 수의 부호를 반대로 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3이 되고, 서로 같은 부호의 덧셈은 공통 부호인 마이너스 부호를 선택하고 절대값의 합이 9가 되므로 따라서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넷째,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3에서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고 뒤의 수의 부호를 반대로 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플러스 3이 되고,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은 절대값이 큰 마이너스 6의 부호를 선택하고 절대값의 차가 3이 되므로 따라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참고로 뺄셈에서는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3 빼기 2와 2 빼기 3은 서로 같지 않으므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1 빼기 2를 먼저 계산한 후 3을 뺀 값과 2에서 3을 먼저 뺀 후 1에서 다시 이 값을 뺀 값은 서로 같지 않으므로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혼합 계산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괄호가 있는 식은 먼저 뺄셈을 덧셈으로 고친 후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을 이용하여 모아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모은다의 의미는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 분수는 통분하기 쉬운 수끼리 모아서 좀 더 간편하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 6 빼기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은 먼저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고 뒤의 수의 부호를 반대로 하면 플러스 6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이 되고, 계산하기 쉽도록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결합법칙으로 묶고 2를 먼저 계산하면 플러스 6 더하기 마이너스 5가 되고,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에서 절대값이 큰 수인 플러스 6의 부호인 양수를 선택하고 절대값의 차가 1이 되므로 따라서 플러스 1이 됩니다.
괄호가 없는 식은 생략된 부호 플러스를 써서 괄호가 있는 식을 나타내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3 빼기 4 더하기 5에서 먼저 각 부호를 포함한 숫자에 모두 괄호를 씌우고 그 다음 괄호 사이의 빈 공간에 생략된 플러스 부호를 적으면 앞에서 다루었던 문제의 형태와 같아져요. 계산하기 쉽도록 같은 부호끼리 묶어서 결합법칙으로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7 더하기 플러스 5가 되고 다른 부호의 덧셈은 절대값이 큰 수인 마이너스 7의 부호, 음수를 선택하고 절대값의 차가 2이므로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괄호가 없는 식의 계산은 첫째, 각 부호를 포함한 숫자에 괄호를 씌우고 둘째, 괄호 사이의 빈 공간에 생략된 플러스 부호를 적어서 풀면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정수의 연산을 배우기 때문에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계산 알고리즘을 통해 익히지만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없는 괄호를 굳이 씌우고 생략된 플러스 기호를 부활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번거롭게 돼요. 항상 수학에서는 간단하고 편리한 기술 방식을 추구하는데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수학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위와 같은 계산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선생님의 팁을 익혀두면 연산 과정이 훨씬 쉽게 느껴질 거예요. 먼저 양수를 뺄 때 괄호 안에 플러스를 이익으로 보고 부호인 음수는 감소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 식은 이익이 감소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식을 덧셈으로 고치고 반대의 부호를 취하면 괄호 안에 마이너스를 손해로 보고 부호인 양수는 증가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식은 손해가 증가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은 결국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에 두 식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나타내면 결국은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를 없애서 간단히 표현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번엔 음수를 뺄 때 괄호 안에 마이너스를 손해로 보고 부호인 음수는 감소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 식은 손해가 감소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식을 덧셈으로 고치고 반대의 부호를 취하면 괄호 안에 플러스를 이익으로 보고 부호인 양수는 증가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식은 이익이 증가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은 결국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에 두 식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나타내면 결국은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를 없애서 간단히 표현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이러한 팁을 이용하면 괄호를 사용하지 않게 되므로 훨씬 간단한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플러스 5는 플러스 5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5는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5는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번엔 괄호가 없는 식에 대하여 괄호를 붙이지 않고 직관적으로 바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플러스 6 빼기 10에서 앞수의 부호는 남는다 또는 모자란다를 뜻하고 뒤에 있는 부호는 더한다 또는 뺀다는 연산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6개가 남아있는데 10개를 빼면 6이 10보다 작아서 4개가 모자라게 되므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두 번째는 6개가 모자라는데 10개를 더하면 4개가 남게 되므로 플러스 4가 됩니다. 세 번째는 12개가 모자라는데 9개를 더해도 여전히 3개가 모자라게 되므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네 번째는 14개가 모자라는데 설상가상으로 거기에서 또 6을 더 빼면 결국 20개가 모자라게 되므로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앞에서 다룬 괄호 없는 식을 괄호를 사용하여 변형해서 계산했던 식입니다. 이를 직관적으로 바로 풀어볼까요? 앞에 두 수를 먼저 계산하면 3개가 모자라는데 거기에다 또 살을 더 빼면 결국 7개가 모자라게 되고 7개가 모자라는데 5개를 더해도 여전히 2개가 모자라게 되므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어때요? 두 가지 풀이를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간편하고 쉬운지 한눈에 파악이 되나요? 그래서 간단한 식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수식들은 이와 같이 괄호가 없는 간단한 식이기 때문에 이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해결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의 계산 실수는 곱셈이나 나눗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덧셈과 뺄셈에서 나오며 지금 배울 때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고학년에 올라가더라도 오답은 계속됩니다. 또한 음의 정수에서 마이너스 부호와 숫자를 분리하여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 이해하면 계산 과정에 실수가 없어져요.